안녕하십니까. 또꾸어 투자일지 제레미안입니다. 오늘은 오미크론과 미국 상장 중국 ADR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인사를 드리는데 다음 달 말쯤부터 멕시코에 한 2달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주 인사드리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거의 매일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확실히 덜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CDC의 파우치 소장보다 더 비둘기적입니다.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저널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이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화살이 본인에게 온 것이 엄청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이제 임기도 새로 시작했겠다. 오미크론 이슈가 지나가면 다시 매파적인 스탠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강하게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경기 확장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 이번 금요일에 이제 11월 인플레이션 발표가 나올 텐데 유가와 석탄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12월부터는 꺾이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에 대한 시장의 걱정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독투는 매년 시장이 찾아오는 마이너스 10%짜리 큰 조정은 이번에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분할 매수를 조언드렸습니다. 현금이 있는 분들은 얼추 절반 이상 분할 매수의 기회를 이미 누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야기도 누가 하던데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현금 대부분이었는데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일부 미진한 종목들을 조금 팔아서 에어비앤비 등으로 좀 트레이딩을 했거든요. 괜찮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 관련주들을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빨리 복구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인 중 한 분이 현재 미국에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를 이용하고 있는데 무척 즐거운 모습이 저도 보기 좋더라고요. 실적으로도 이런 모습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렇듯 연준이 돈을 풀든 말든 바이더딥, 즉 폭락에 매수하라는 전략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어찌 보면 인류의 투자 역사에 있어서 함께 내려온 불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더딥 시대가 끝났다던 애널리스트는 반성을 해야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던 델타는 어떻게 보면 현지 인플레이션의 촉발자이고 테이퍼링의 촉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시할 상대는 아니긴 합니다. 오미크론 이전에도 11월부터 시장은 기간 조정 양상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내나 국외나 시장이 썩 좋지는 않았죠. 미국도 확진자가 늘긴 했지만 유럽과 일부 대륙에서 확진자가 폭발한 한 탓도 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제 확진자, 그러니까 12월 7일 통계를 보니까 드디어 7,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하루 수만 명도 가능하다는 질병청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좀 비웃었는데 이제는 현실로 조금씩 다가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한 10,000명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 보면 다들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쓰고 실내에서는 벗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럽습니다. 좀 이상한 거죠. 식당에서는 몇 시간씩 술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오히려 영화관은 위험하다면서 잘 가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땐 영화관이 더 훨씬 안전해 보입니다. 델타가 멈추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많이 지치기도 했고 백신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7,000명이 넘게 나오는 확진자가 7,000명 넘게 나오는 현재 상황은 사람들 많은 곳에는 잘 가기가 꺼려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상황이 맞는 듯합니다. 제 이비인후과 의사 지인은 작년과 다르게 요즘에 환자들이 밀려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미크론에게 무언가를 묻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달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치사량은 낮더라도 전파력이 강하다면 이 또한 의료 인프라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치사율에도 영향을 미치죠. 델타의 지난달 11월 치사율이 8월 여름 치사율 대비 3배가 뛰었다고 제가 투자일지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이제 ADR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추싱 홍콩 상장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떠신 것 같습니다. 제가 증권사 했을 때 뉴욕에서 상장된 그 삼성전자 ADR을 한국에 들여와서 삼성전자 한국 본주로 전환한 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하는 차익 거래를 해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그 상장된 주식 몇 개가 상장이 돼 있거든요. KT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전 이런 게 상장돼 있는데 다 ADR 로 상장이 돼 있죠. 그 주식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평가된 것들을 한국에 들어와서 고평가되어 있는 한국 시장에 파는 것입니다.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크게는 이제 환율 차이가 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시장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드 추싱의 미국 증시 이탈이 상패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패는 정말 상장 폐지, 주식이 시조각이 된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미국 증시에서 홍콩 증시로 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증시에서 한국 증시로 넘어온 거랑 똑같은 거죠. 또 네이버라는 주식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갔잖아요. 한 7, 8년 됐나요? 우리는 이것을 상패라고 하지 않고 이전 상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언론도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상장 폐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써야 사람들이 더 클릭하고 신문을 사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기자들이 이런 단어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가격 하락은 제가 볼 때는 매수 기회죠. 물론 개별 기업의 향후 전망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중국 증시에 침체된 분위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모다란 교수가 지난 가을에 이들 종목들의 현금 창출 능력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1년 이상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대거 매수했을 때보다 더 빠졌거든요. 과연 다모다란 교수가 실패한 투자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게 사는 것입니다. 폭락하게 사는 것이 베스트고, 근데 그런 장은 잘 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로 인한 과대 낙폭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시간을 먹고 자라납니다. 저 역시도 이전 독도에서 계속 이야기 드린 대로 저는 가을에 이제 중국 주식들 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굵직한 이벤트들이 이제 1분기부터 이제 쭉 있고 중국에요. 그리고 현재 중국 당국은 제주년 인하 같은 이미 완화적인 절차를 조금씩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DR 투자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